전통 혼례 과정에는 패백이 있답니다. 신부가 신랑의 가족에게 예를 갖추어 첫 인사를 올리는 절차를 말하지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과 첫 인사와 예의를 주고받는 이 자리에서 방귀를 뀌어버린 신부가 있다고 하죠.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옛날 어느 마을에 성질이 꽤나 사나운 봉씨 처녀가 살았다. 봉씨 처녀의 부모는 딸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니 홍기가 차더라도 과연 어느 집안에서 데려갈까 걱정했다. 그런데 의외로 이웃마을 송씨 총각의 어머니가 봉씨 처녀를 마음에 들어했다. 그녀는 빨래터에서 종종 본 봉씨 처녀의 당돌한 모습이 좋았다.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시집 와서도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대들지 못하고 고된 시집살이를 견뎌떠랬다. 그녀는 봉씨 처녀를 보고 있으면 마치 자신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 그 당시 펴지 못했던 길을 대신 펴는 것 같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래서 빨래터의 아낙네들이 봉씨 처녀를 흉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젊은 처자가 지 할 말 당차게 하니 보기 좋구만 뭘. 괜히 앞에서 말싸움으로 안 되니께 뒤에서 흉보는 것이지. 그리하여 송씨 총각 어머니의 추진으로 마침내 송씨 총각과 봉씨 처녀가 혼인을 하게 되었다. 봉씨 처녀는 스스로가 싹싹하지만은 못한 성격임을 알았기에 혼인을 고민했으나 송씨 총각의 어머니가 하도 봉씨 처녀의 부모를 설득해 성사된 일이었다. 그 집 시엄마가 네 시집살이 하나도 안 시킨다 안 하나? 그런 집안이 또 어디 있겠노? 네 성격 받아줄 집은 그 집 말고는 없다. 더 늦기 전에 시집 가라. 봉씨 처녀는 그럼에도 사람을 잘 믿지 않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혼례를 치르기로 한 와중에도 전날 부모님 몰래 부엌에서 막걸리 한 병을 꺼내 홀짝홀짝 마시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두고 봐라. 누구라도 이 복막순이를 길들이려고 든다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끼다. 다음 날 혼례식을 잘 마친 신부가 꽃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가는데 그녀의 배가 살짝 부글거렸다. 어제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마셨나? 그녀는 살짝 엉덩이를 들어 살살 방귀를 뀌었다. 아따, 시원타. 역시 방귀는 이렇게 소리내어 뀌어야 제맛이지. 그런데 이제 시댁에 가면 이렇게 마음껏 뀌는 건 좀 그렇겠지? 아무리 내가 남 이목을 신경 안 쓴다지만 그래도 그건 좀 아니겠지? 실은 봉씨는 평소에도 집에서 우렁차게 방귀를 뀌곤 했다. 음식을 먹으면 방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그녀의 방귀는 남달랐다. 요란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그 힘도 세다 보니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방귀 단속을 했을 정도였다. 덕분에 요란하고 힘센 방귀가 나오려 할 때면 밖에서는 꾹 참고 집 안에서만 뀌었는데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으니 큰 방귀가 마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었다. 일단 가서 집 안을 좀 둘러보고 마땅한 장소를 찾아보자. 그런데 그녀의 걱정은 생각보다 더 빨리 현실이 되었다. 시댁에서 패백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때였다. 봉씨가 친정에서 준비해온 밤, 대추, 과일, 안주들을 상에 올려두고 마지막으로 술을 올리던 순간이었다. 술을 보자 지난밤 막걸리 생각이 올라왔는지 갑자기 다시 배가 부글거리며 방귀가 너무나 마려워진 것이다. 참아야 한대. 그러나 결국 그녀는
신랑 신부가 함께 시부모님에게 큰절을 하는 때에 크고 우렁찬 소리로 그만 방귀를 뀌고 말았다. 신랑은 깜짝 놀라 신부를 바라보았고 시부모님과 시댁 어른들도 눈이 휘둥그레졌다. 봉씨는 너무 부끄러워 일어날 수가 없었다. 아이고, 망했다. 망해뿌다. 시집온 첫날부터 이런 망신스러운 실수를 하다니. 시집에서도 기죽지 않고 살겠다 마음먹었는데 이 일을 빌미 삼아 내를 무안주면 어쩌노.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의 말이 그녀의 귀에 들렸다. 복방기네, 복방기야. 우째 방귀도 이리 복스럽게 끼나. 이에 봉씨가 후다닥 얼굴을 들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덧붙였다. 아까 가마에서 내릴 때에도 방귀 뀌었습니다. 니 미친나. 왜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노 참말로. 봉씨의 자책스러운 속마음에도 시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했다. 맞나? 그람은 복이 여러 개니께네. 우리가 참 다복한 가족이 되겠구마. 기대치 못한 시어머니의 말에 봉씨의 마음은 그야말로 사르륵 녹았다. 어린 시절 멋모를 때부터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방귀 소리 크다고 부모에게 타박을 받은 그녀였다.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성질이 사나워져 그 뒤로 자신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들곤 했다. 그런데 자신의 방귀마저 감싸주는 시어머니를 만나니 가시돋쳤던 그녀의 마음이 말랑말랑 부드러워졌다. 이후로도 봉씨는 여전히 당찬 여인이었으나 시어머니 한정으로는 순한 양이 되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은 혹독한 바람이 아니라 따사로운 햇살이었듯 시어머니의 애정이 그녀를 부드럽게 만든 것이다. 하루는 시어머니와 봉씨가 함께 마을 어귀를 걷고 있을 때였다. 꽤나 높은 나무 위에 꼬마 한 명이 올라가 놀고 있는데 주위에 어른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아가 저리 위험하게 혼자 놀게 둬도 되는 게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였다. 꼬마가 휘청한 것이다. 그대로 나무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칠 것이었다. 놀란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굳어 바라보고 있는 사이 봉씨는 자신도 모르게 온 힘을 다해 세게 방귀를 뀌며 방귀에서 추진력을 받아 쏜살같이 나무 아래로 달려갔다. 그리하여 다행히 늦지 않게 나무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봉씨가 받았다. 놀라 앙앙 우는 아이를 안고 봉씨가 이마에 땀을 닦는데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마을 사람들이 놀라며 달려왔다. 왔다 마, 방귀 맞지 얘? 방귀로 달린 거 맞지 얘? 그게... 내도 봤다 아닙니까? 참말로 뭐 그런 신통한 방귀가 다 있노? 내는 태어나서 그런 광경은 처음 봤다 안 합니까? 왔다 마, 이 정도면 방귀 장군이다. 방귀 장군. 방귀 얘기 좀 그만 해주이소. 그러나 부끄러워 숨고 싶어하는 봉씨와 달리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랑스러워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며느리 방귀가 복방귀라며 복방귀가 가정을 채우고 넘쳐 이제 마을에 알려진 것이라며 몰려드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이야기하며 기뻐했다. 두 사람이 집에 돌아온 후 봉씨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지는 집 방귀가 부끄럽습니다. 밖에서는 방귀 말 안 하시면 좋겠는디. 아이고, 맞나. 웃자노. 네 맴도 모르고 내가 신나서 그랬제. 미안타. 나는 네가 너무 예쁘고 뿌듯하고 그래서 그랬다.
네가 싫다면 내 다시는 방귀에 방자도 안 꺼낼 끼구마. 참말로 미안타. 어머님, 또 그리 말씀하시면은 제가 할 말이 없잖아, 예. 봉씨는 이번에도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녹아버리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성질 고약한 자신을 며느리로 들였다며 이제 송씨 집안의 고생길이 훤하다고 이런저런 뒷말을 하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그런 소문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은 채 며느리의 장점을 자랑하고 싶었다고 하니 어찌 그 말이 고맙지 않을까. 그리하여 이후로도 봉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방귀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굳이 말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끔씩 시어머니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집 밖에서도 방귀를 뀌어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다. 방귀로 나무 기둥을 흔들어 너무 높이 매달려 있는 과실을 떨어지게 해주거나 하는 사소한 일들이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방귀 한 번씩 시원하게 끼워주는 것쯤은 봉씨에게 이제 일도 아니었다. 하루는 혼자 마실을 다녀온 봉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많지도 않은 방문을 다 열어보아도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다시 한번 집을 구석구석 둘러보며 찾는데 다름 아닌 머리 위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아가, 여기 있다. 놀란 봉씨가 올려다 보니 시어머니가 굴뚝 옆에 새카맣게 재를 묻힌 채로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어머니? 사다리도 없이 지붕 위 굴뚝 옆에 앉아 아슬아슬하게 있으니 봉씨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사다리를 가져와 시어머니를 내려주었다. 어머님, 저 위에는 어찌 올라가셨습니까? 뭔 일입니까, 이게? 그게 누가 찾아왔었는디. 시어머니의 말은 이랬다. 그녀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방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방귀쟁이가 산다는 집이 이 집이오유? 시어머니가 나가보니 마당에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는데 그녀는 어째서인지 화가 나 있었다. 왜 대답이 없어요? 방귀쟁이네 집이 이 집이오유? 아니오유? 우리 며느리 찾아왔습니까? 며느리가 그 소문이 자자한 방귀쟁이에요? 그 며느리 어디 갔대요? 우리 며느리 요 앞에 마실 갔는데 예. 여자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 화를 냈다. 팔자 한번 참 좋네요. 이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 눈치도 안 보고 마실도 댕기고 그런디요? 무슨 일인데 그럽니까? 나는 전라도에서 방귀 좀 뀌던 사람이어요. 이 집에 경상도 방귀쟁이가 산다길래 방귀 대결이나 한번 해볼까 해서 왔시오. 아이고 참말로 예. 근데 우짜지 예. 우리 며느리는 내가 부탁하는 거 아이모 밖에서 방귀 잘 안 낍니다. 방귀로 대결을 하는 그런 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요? 그러면 방귀를 안 끼고는 못 배기게 만들면 되겠구만요. 여자는 자세를 잡더니만 대뜸 봉씨의 시어머니를 향해 방귀를 뀌었다. 시어머니는 방귀에 휘말려 부엌으로 날아가는 것도 모자라 굴뚝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렇게 봉씨 귀가 후 지붕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야기를 들은 봉씨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 귀한 시어머니를 건들다니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감히 우리 어머님을 수검댕이로 만들고 떠나? 방귀 대결? 그래, 니 잡히기만 해라. 방귀 무서운 게 뭔지 제대로 보여줄라니께. 전라도에서 온 방귀쟁이 여자는 박씨였다.
봉씨는 박씨를 찾아 나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를 만났고 둘은 마침내 방귀 시합을 벌이게 되었다. 우리 어머님 지붕에서 떨어져서 다치셨으면 우짤났고 그랬노. 오늘 내 방귀로 네 다리 몽댕이 뽀사빌락 한께네. 각오 단단히 해라. 방귀쟁이 아니랄까봐 네 성은 봉씨여? 내 성은 박씨여. 니는 뽕, 나는 빵. 어디 겨뤄보자 이거여. 그렇게 둘은 치열한 방귀 대결을 벌였다. 두 사람의 치열한 대결 끝에 결국 박씨의 발목이 삐었고 발목에 힘을 주어 지지하지 못하니 더는 힘차게 방귀를 낄 수 없었다. 박씨는 패배가 분해 땅을 치며 씩씩거렸다. 이에 봉씨가 물었다. 보소, 와 이리 화가 나 있습니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화가 나 있었다고 어머님이 그러시던데 내를 언제 봤다고 내한테 화날 일이 있습니까? 와 가만히 있는 내한테 시비를 겁니까? 지는요, 방귀 좀 뀌었다고 혼인 첫날 후에 바로 소박 맞았시오. 첫날 밤에 애가 들어서서 혼자 애 낳고 키우면서 이 집 저 집 전전하며 빌어먹고 사는디 여기 경상도 방귀쟁이는 아무 문제 없이 잘만 살고 있다고 하니 내 처지와 비교가 돼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슈. 박씨의 말을 듣고 나니 그녀가 가여웠다. 그래서 그녀에게 한 가지 귀띔을 해주었다. 박씨가 시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를 한 가지 방안이었다. 우리 시어머니가 내한테 해줬던 얘긴데 그 짝한테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 얘. 이리 해도 안 되면 그런 사람은 같이 살아도 좋을 거 하나 없은께네. 깨끗이 입고 화도 내려놓고 아랑같이 절에 들어가 수양하고 사는 거 어떻겠습니까? 참말로 고마워요. 두 사람은 비록 첫 만남은 좋지 않았으나 서로 공감하고 용서하여 웃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하루는 박씨를 쫓아낸 남편 이씨가 집 앞 골목을 지나 집으로 들어갈 때였다. 6살 난 꼬마 아이가 골목을 빙글빙글 돌며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아침에 심어 밤이면 피는 꽃이 사려. 방에 들어온 뒤에도 꼬마가 계속해서 골목에서 같은 말을 외치니 그의 호기심이 동했다. 그는 꼬마를 대문 안으로 들어오게 해 물었다. 세상에 그런 씨가 어디 있느냐? 아침에 심어서 밤에 피는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말이다. 있어요. 예끼 이놈, 그런 씨가 어디 있어? 있어요. 네가 보았느냐? 그 씨가 꽃을 피우는 것을 네가 보았어? 지가 심으면 안 돼요. 네가 파는데 왜 네가 심으면 안 되는데? 이 씨는요, 방귀를 안 뀌는 사람이 심어야만 밤에 피거든요. 예끼 이 고얀 놈,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꼬마는 눈빛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왜 우리 어머니를 첫날 밤에 방귀 좀 뀌었다고 내쫓아 평생 소박뜨기로 살게 하셔요? 이씨 눈앞의 꼬마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이씨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늦게나마 박씨와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다. 이후로 경상도 방귀쟁이와 전라도 방귀쟁이 둘 다 멀리 있지만 서로의 행복을 빌며 가족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우리 아이의 독서 습관을 위한 달빛 이야기 극장 민담편 도서도 잊지 마세요.